자,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요. 사면 후 자숙의 시간 없이 정치 행보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사면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본인의 자숙 또 성찰의 시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인데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언제 다음에 출마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소한 자숙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대한 이제 이런 감사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보를 하셨지만 국민들께도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조국 전 대표가요. 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 찬당을 선언했던 장소, 이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고요. 참배를 마친 후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은데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숙과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사람을 왜 사면해놓고 예. 사면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사면만 하고 복권을 또 고민하시든가 해서 뭐 여러 경우의 수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일단 복권까지 했다는 부분은 정치활동을 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활동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 놓고 지금 와서 정치활동하니까 하지 마라.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리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정치활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 등의 경우에 친문계까지 포함해서 자리매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지난 비례대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등을 토대로 해서 부울경과 호남에서 만약에 유의미한 어느 정도 정치 세력을 확인하게 되면 사실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하고 그 세력을 통해서 다음 대선을 넘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과는 노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좌쪽에 책임지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럼 진보 쪽을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와 관련된 분명히 노선 투쟁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권까지 해놓고 나서 지금 가만히 집에 있어라. 이 부분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양태정 부의장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사면하면 조금 사면됐으니까 조금 자숙하는 것도 좋은데 바로 저렇게 정치 행보를 하고 세력화하는 것처럼 비친다?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사면이나 복권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 대통령이 뭐 특정 무슨 뭐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나 전직 뭐 시장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사면 복권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사면을 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사면 복권 됐고 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뭐 나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일 거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타당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저는 그 말씀하시는 발언이나 메시지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2030에 대해서 뭐 사과가 뭐 해도 크게 뭐 의미가 없다는 듯이 하신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도 뭐 받아들이겠지만 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것이 자칫하면 조금 국민들이 볼 때는 불편하고 오만해 보일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본인의 어쨌든 뭐 검찰의 과도한 수사나 뭐 기소가 있었지만 어쨌든 과오가 드러난 건 사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차례 사과는 하셨지만 조금 더 좀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더 사과라든가 좀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보를 보이면서 하는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좀 더 생각하면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얘기 뒤에 할 건데요. 이제 민주당에서 자숙하라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국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면 이후에 정치적 행보 좀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다 저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전 당 대표로서 또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이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뭔 말하는지는 아는데 난 갈 길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 어차피 사면 복권 됐고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듯이 조국 전 대표 지금은 조국 이제 위원장이 됐나요?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입니까? 예. 뭐 명칭 무엇이 됐건 간에 대권 주자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범여권에서 야당은 야당입니다만 야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 범여권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도 아까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이 지금 조국 사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은 좀 반대가 많았다고요.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국 전 대표 등 사면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국민의힘의 그 사이드의 뭐 정찬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사면을 했어요. 네네. 뭐 일종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번 사면은 어쨌든 간에 다 지난 일입니다만 좀 성급했어요. 좀 광복절 지나고 이제 형기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성탄절쯤 사면을 했으면 괜찮았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은 어차피 사면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빨리 지금 지지율 괜찮을 때 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뭐 다 지나간 얘기고 조국 전 대표는 지금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어차피 복권까지 시켰는데 지금 정치 행보 하는데 너무 광폭이다 이게. 그러니까요. 완전히 대권주자예요. 대권주자 아주 핵심 유력한 대권주자예요. 저거 앞뒤 정치화 모르면 지금 대선이 벌어지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행보는요, 저건 여당 내에서의 갈등 이런 걸 다 떠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아무리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원장이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 광폭 행보를 좀 중폭 행보를 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음 대통령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전 대표는요. 26일에서 28일에 광주와 담양 등의 호남 지역을 찾습니다. 특히 전남 담양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4월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행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정호경 의원은 그 말 맞죠? 어떻게 보세요? 누가 봐도 그거 아닌가요? 아무튼 진짜 고원? 나는 고고싱이다 이러고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그 활동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 잠재력이 훨씬 커지고 무서운 그런 정치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년 지선에 뭐 연대 심지어는 합당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렇게 되면 연대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막 조국이 돌아왔다. 조국과 함께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지형이 분명히 그런데다 저렇게 호남을 다니면은 민주당은 호남이 자신들의 하나의 토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20, 30대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일가를 했습니다. 남성 일부가 극우화됐는데 그건 정치인으로서 책임이 있지만은 용서할 수 없다. 2030 남성들이 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적대시하는지 정말 모를까요? 본인의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물소대 전략하고 뭐 정강석화 지금 보니까 굉장한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태정 아까 부위원장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선거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이 젊은층 민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국 위원장이요 말씀하신 대로 2030 일부 남성들 극우화됐다고 본다. 용인할 수 없다면서 원인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발언이 젊은층 민심에는 윤기찬 부위원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쨌든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한 발언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알고 한 것이다. 전 혁신당 대표는 뭔가 본인의 갈등 구도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팬덤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적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뭔가 친문 정치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해왔던 것처럼 네. 사실 갈등 구도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 세력을 공고히 하겠다. 이런 명확한 의식을 갖고 분명한 목적 의식이 시 움직이는 것 같기 때문에 실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분열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행보를 하는 게 어떨까. 좀 오래 걸려도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